오늘은요. 잠이라는 작품이고요. 잠이요. 9월 6일 개봉이고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제목은 간단하죠. 저기 혹시 네. 예전에 이제 그 네.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영화가 참 많았었는데 아, 네네네네. 설마 그냥 배우가 자는 거 네. 90분 동안 나오고 네. 이게 시선이 네. 시선이 남다르다. 아, 그죠. 야, 이건 타르코프스키의 희생을 능가하는 맞아. 예. 정적인 카메라에 숨 막히는 그쵸. 뭐 네. 관객과의 혈투 뭐 이런 그쵸, 영화는 그쵸. 아니겠죠.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 맞아요. 예, 당시에 예. 뭐 그런 게 있었죠. 잠을 자는 것만은 아니다. 숨도 쉰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가능했겠지만 이 잠이라는 영화는요. 예. 장르로 치면 제가 봤을 땐 오컬트. 좋아. 네, 한국형 오컬트이고요. 좋아. 오컬트라고 하면 거기에 포함된 하위 장르들이 꽤 많잖아요. 당연히 오컬트면 공포. 이제 오컬트 자체가 공포 장르의 하위 그렇죠. 장르니까. 예. 맞아요. 거기다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예. 찾아가니까 미스터리. 거기다가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오스스하다. 스릴러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또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공이 커플이 부부예요. 신혼 생활이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얘기는 신혼 생활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고 또 상대를 향한 사랑이 어떤 형태일까를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목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결하잖아요. 예. 담겨 있는 내용들은 좀 복합적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웅디가 딱 보게 되면 이건 내 스타일 영화야. 그래. 라고 할 만한 그런 작품이에요. 예전에 이제 사전적으로는 오컬트 영화가 사실 뭐 이제 심령 현상이나 어떤 뭐 유령들 나타나는 이런 그렇죠. 것까지 좀 광의적으로 포함했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잠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지금 말한 것처럼 뭔가 이게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작품. 그러면 약간 곡성과도 괴를 좀 보였어요? 네, 저는 봤죠. 예, 시사를 좀 일찍 했어요. 보통 이제 요즘에는요, 그 내용을 많이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예전 같으면 이 기자 시사를 2주 전에 하는 게 보통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일주일 전에 하는 경우나 개봉일 전날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일주일 전이나 개봉일 전날 시사회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영화가 이제 많이 안 좋을 때,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그렇게 했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군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이제 반전이라든지 어떤 설정이 안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늦추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랬군요. 네네네. 근데 이제 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일찍 한 사례에 속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도 좀 반전이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반전을 왜 소개해? 아니요 반전이 아니라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예고편을 통해서는 이제 극 중에 정유미, 이선균 배우가 이제 부부로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이선균 배우가 몽유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다가 처음 시작할 때 누가 집에 들어왔어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면서 이성균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냉장고로 가서 날고기, 날생선 이런 것들을 먹고 또 자기 막 얼굴을 막 긁어가지고 막 피가 막 범벅이 될 정도로 긁어요. 귀신 들림의 너무 전형적인 현상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귀신 들림일 거라는 생각도 하고 그냥 몽유병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자라고 이제 부인은 극중 정유미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건 몽유병 증세다. 하지만 이런 증세는 바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오래 갈 거다. 오래 갈 거다? 예, 오래 가는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 부인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게 지금 아이를 임신한 상태거든요. 불안하다. 그렇죠. 불안한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또 낳게 돼요. 그러면서도 계속 남편의 몽유병 현상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함께 부부니까 노력해서 좀 고쳐보자라고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혹시나 남편이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고편은 지금 그 정도까지 밝힌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그렇다면 저 남편이 이상행동을 해가지고 저 가족들이 위기에 빠지는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 3분의 1 지점까지예요. 3분의 1. 예, 그 이후부터 3분의 1이면 그냥 설정이네, 설정. 그렇죠. 이야기 설정이 그렇다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는 예상할 때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야라고 보통 예상 가능하잖아요. 이 영화는 시점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바뀌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끌고 가요. 어때요? 그 집 구조, 집 형태는 아파트인가요? 아니면은 뭐 주택인가요? 네,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주택.
형태거든요. 공포 영화도 이제 공간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된 공간, 그러니까 그 다세대 주택이라는 공간에서 주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작품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한국 영화들을 보게 되면 항상 그 한국 영화들은 천만에 가깝게 가야 된다는 그런 막 이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작비를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는데 잠 같은 영화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영리하게 바람직해 풀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여름 영화 이제 빅4 하면서 이게 1000만 영화가 안 나왔다라고 막 그 걱정스러워하는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300만에서 한 600만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박 영화가 1000만 영화 한 편보다 한 3-4편 나오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 같은 영화들이 보게 되면 제작비는 많이 안 들었지만 이 작품은 이 작품성이라든지 감독의 개성을 가지고 좀 승부하는 영화라는 점에서 이번에 이제 추석 시즌을 앞두고서는 개봉하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좀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좀 느낌을 줍니다. 이거 결국 어떤 지금 주어진 극장에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네네네. 이 환경 자체가 지금까지 한동안 좀 잘못 흘러왔던 조금은 좀 비정상적인 부분을 많이 상대적으로 보였던 산업 구조를 좀 개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작에 했어야 되고 사실 이런 움직임은 한참 또 2000년대 중반에 그렇죠. 있었기도 하고 과도기들을 좀 겪으면서 왔죠. 그러면서 극장은 살아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 관객들이 극장하는 패턴을 뭐냐면 예상 가능한 영화들은 극장에서 안 봐요. 그러니까 내가 딱 했을 때 어떤 영화를 만들었을 때 뭔가 새로운 지점이 있다.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든지 밀수라든지 이건 예상 가능하진 않잖아요. 설정은 알아도. 잠 같은 경우도 예고편만 보면 이런 이야기야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감독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 영화를 이 유재선 감독인데 봉준호 감독 옥자 연출부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을 만들 때 제일 원칙이 이제 재미를 우선. 그리고 그리고 당시 이 시나리오를 쓸 때 결혼을 앞둔 상태였대요. 감독님이. 그래서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이 부부간의 이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뭘까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간 거예요. 이게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장르 자체로는 현실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루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오컬트, 공포, 스릴러, 막 미스터리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아니라 그냥 부부싸움인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부부싸움의 형태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 결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지구를 지켜라 딱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그 결말을 줬잖아요. 선생님 이게 과연 그 관객이 극장을 찾는데 이게 도움이 될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정말로 했냐면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은 뭐 그런 게 나오는 거군 하는데 그런 형태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를 지켜라를 봤을 때 받은 느낌이 뭐냐면 뭐 이렇게 황당해. 뭐가 이래. 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딱 보게 됐을 때 느끼는 새로운 느낌 있잖아요. 독창적인 기운.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영화인 거예요. 영화 자체가.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결말하고는 형태가 같다는 건 아니고. 결말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칸 영화제 이제 비평가 주간에 이 영화가 그때 출품이 됐다는 걸 저희가 이제 뉴스 소식으로 알려드렸는데 거긴 또 일부 관객은요 코미디로 봤다는 평들이 있어요. 이거 기대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고 저도 이렇게 지금 입이 너무 근질근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무속신앙 나와요? 등장합니다. 좋아. 네네네. 좋아. 무속신앙에 등장하는데 정유미 씨 종교가 뭡니까? 극 중에서. 극 중에 정유미 그 역할은요. 종교가 있지는 않아요. 그 집에 종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오케이, 알았어. 이제 외부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제 이웃이랑 친해요? 이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웃이랑 아래층에 있는 아랫집. 아랫집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주 재밌겠구만. 굉장히 추천하는 작품이에요. 이거 보러 가야겠는데? 네, 개봉이 개봉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네네네. 9월 6일 개봉이에요. 9월 6일.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방금 소개해주신 영화 참 기억하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OTT 신작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어떤 작품이죠? OTT 신작은요. 넷플릭 땡에서 서비스하고 청소년 관람 불가 작품인데요. 마스크걸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화제였어요. 지난주 이번 주 네네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저는요 마스크 걸 볼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저는 매주 또 OTT 신작을 또 소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봐야 되겠다. 기대감이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다 보고 나서 저는 마스크 걸은 내가 안 봤으면 어땠을까 라고 할 정도로 좀 만족도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네네. 나나 씨를 좋아해서. 네네네. 나나 씨 연기자로서의 잘하죠. 나나 씨를 너무 좋아해서. 네네네. 기대감이 있게 봤고. 네네. 잘 봤어요. 잘 봤는데 왜 웃어? 왜 웃어? 저랑 반응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잘 봤는데 나 잘 봤었어. 네. 잘 봤는데 네네. 주변에 이거를 이제 원작 웹툰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드라마 보면서 중간중간 느꼈던 아쉬움들이 약간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네네네. 대강 어떤 내용이죠? 매미 희세 작가 이제 웹툰이 원작이고요. 굉장히 화제의 원작이었고 이 마스크걸이 이제 주인공이 김몸이라는 인물이에요. 김몸이. 이 김몸이라는 인물은 어려서부터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해가지고 춤과 노래를 굉장히 많이 어린 나이 때부터 사람들 앞에 서서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세상의 시선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신감도 잃고 자신이 꾸었던 꿈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이제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신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걸이라는 이제 BJ로 하면서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는 건데 세상의 시선이라기보다는 아예 처음에는 엄마가 얘기를 대놓고 그렇게 그렇죠. 네, 맞아요. 애한테 맞아요.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네. 땡땡땡땡 난 저런 엄마가 있을까? 저도 그 단어 안 쓰려고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 맞아요. 진짜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자기 자식한테 있나? 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 보면서 약간 상처받았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요즘에는 뭐 요즘뿐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워낙에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극 중에 이제 이 김몸이 같은 경우는 자신감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서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체가 뭔지 모르는데 회사에 있는 안재홍 배우가 연기한 주호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주호남이라는 인물은 역시나 굉장히 회사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없는데 집에만 오면 이 마스크걸이 나오는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뭔가 흑심을 품는 거죠. 근데 뭔가 김몸이가 갖고 있는 특징을 얘는 너무 잘 깨고 있거든요. 그렇구만. 아니 우리 회사에 나오는 김몸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이 그런 관계를 엮이면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몇 건의 살인 사건이.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마스크걸의 내용입니다. 총 7회로 만들어졌고, 네네. 이 못생겼어요. 네. 못생긴 사실 근데 이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네네. 못생겼다는 사실이 사실 중요해. 그렇죠. 못생긴 사람은 존재하지. 가치 중립적인 단어인데. 맞아요. 네네네. 근데 못생겼으면 차별을 당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거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못생겼다는 말을 우리가 모두 하지 맙시다. 그렇죠. 그건 아니죠. 이건 끔찍한 일이야. 맞아요. 이거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그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 웹툰이 화제가 됐던 것도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런 외모지상주의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단어와 관련된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자세가 있기 때문에 화제가 됐던 거고요. 이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잘 살아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 보면서 저는 아무 정보 없이 봤었어요. 저는 약간 웃기는 건 줄 알았어. 저도 마스크니까 그쵸. 마스크를 쓰고 뭔가 이렇게 맞아요. 약간 뭐 예전에 히어로 같은 나초리 불에 같은 그렇지.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네네. 갑자기 이제 그 굉장히 강한 수위에 네네네. 저는 이 정도까지는 못 본 것 같은데. 수위가 높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체 훼손과 그쵸. 혹은 이제 그 노출신도 있고 장면 컷 없이 보통 이제 컷을 나누고 히치콕 방식으로 보여주기 마련인데 그쵸. 그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좀 잔인한 방식으로 보여줘서 그런 거 좀 놀랐었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이 당하는 일들이 제가 느낀 바로는 좀 80년대 그 호스티스물이라고 하는 네네네네. 그런 좀 단순한 구조를 반복하고 있지 않나. 네네네네. 그냥 어떤 그
계속해서 평생 동안 남자들에 의해서 그 불행을 그쵸. 당하고 있는 맞아요. 비련의 여주인공. 네네네. 뭐 다른 게 없나? 이 계속해서 연기들이 너무 좋아서 네네네. 쭉 보긴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원작은 안 그렇대. 아, 그렇군요. 원작은 되게 그 중간중간에 이제 드라마의 한계상 보여주지 못했던 혹은 건너뛴 촘촘한 이야기들이 있대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느껴졌나 싶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아마 좀 뭔가 이렇게 은유의 상징이라고 그럴까? 이게 은유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지만, 제가 보면서 또 흥미로웠던 건 이게 또 여자 대 여자, 그러니까 김모미가 벌인 어떤 살인 사건이 있고 그 살인으로 그 희생을 당한 희생자의 어머니하고 일종의 복수전을 펼치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호남의 엄마. 그렇죠. 주호남의 엄마. 근데 항상 보게 되면 김모미 같은 경우 혼자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항상 옆에 보면 누군가 일종의 단짝같이 한 명이 같이 있을 때가 꽤 많아요. 회사에서도 회사 직원이 한 명 친한 사람이 있었죠. 교도소에서도. 그렇죠. 교도소에서도 그렇죠. 계속 그런 형태로 계속 뭔가 누군가와 같이 함께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연대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름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모미, 김모미, 또 이제 관련된 인물 김미모, 예, 그리고 춘애라는 인물, 네, 그러니까 그 주호남의 엄마 김춘애. 근데 김미모의 또 가장 친한 애 이름은 예춘이. 예, 이런 방식으로 좀 어떤 그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이 사회에서 느끼는 불평등과 그걸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가 그런 방식으로 좀 표현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가장 이제 초반에 김모미를 이한별 씨가 연기하고, 맞아요. 중반에 김모미를 나나 씨가 연기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고현정 씨가 또 모미를 연기하는데, 그렇죠. 그 세 분 다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한별 배우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 이제 공식 석상의 연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디션을 계속해서 보아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오디션은 뭐냐면 이제 사진으로 이 영화를 연출한 이제 이 드라마를 연출한 김영훈 감독이 사진을 보고 이 인물들을 이제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오디션을 봤는데 이한별 배우 같은 경우가 연기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김모미가 갖고 있는 춤과 노래로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고 싶다는 열망하고 굉장히 맞닿은 지점이 보였대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해가지고 마스크걸을 선보였는데 이 마스크걸의 연기를 보고 그 초반에 이제 공개된 초반에요. 전속 회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연기를 너무 잘했어.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이한별 씨는 이 참 대단한 게 이 이제 극중의 김모미라는 캐릭터는 그쵸. 이 못생겼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본인을 더 이제 많이 망가뜨리고 이제 그 연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도 되게 그 처음 연기를 이렇게 그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연기자치고는 대단하다. 그렇죠. 저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몰랐어요. 방금 말씀하시기 전까지. 원래 하시던 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연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한 건데 이번 영화에서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 이제 선을 보인 거죠. 그렇구만. 그렇죠. 그리고 나나 그렇죠. 나나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연기 잘하죠. 그러니까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떤 활동, 그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유흥업소에 일할 때 또 거기서 막 춤도 추고, 예전에 이제 활동했던 어떤 모습들 있는 것도 있고, 또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사실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 항상 보스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있지요. 네, 그런 보스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 보스를 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고. 이 저기 누구야? 아까 그 저기 어머니. 주호남의 어머니 염혜란 배우. 주호남의 어머니와 이제 그 격투 씬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영영 씨도 너무 잘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바로 이제 주호남의 어머니를 연기하신 염혜란 배우. 염혜란 배우는 이분 연기 못한 작품이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많이 빛나요.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저런 감정을 저렇게 연기를 하는구나. 너무 공감이 되면서 약간 혀가 내둘러지는. 그렇죠. 대단한 배우다. 그 글로리에서 주인공의 조력 사이드킥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쵸. 그때의 장례식장에서 그 이제 그 폭력 남편 장례식장에서 흘렸던 그 되게 미묘한 표정 있잖아요. 웃음과 눈물의 중간 지점. 그리고 이번 이 드라마에서도 장례식 나오는데 아들의 죽음. 맞아요. 이게
이제 완전 천지 차이로 다른데 이게 같은 배우고 네네네네. 또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서로 다르게 이런 퀄리티로 연기를 해내는 그렇죠. 이게 맞아요. 동시대 배우라는 게 너무 약간 자랑스러울 정도로 네네네네. 대단한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걸 자체가 캐릭터가 돋보이는 게 에피소드별로 제목이 그 주인공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1회는, 1회는 김모미, 2회는 주호남, 3번에는 김춘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돋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연기의 톤이라는 것은 또 배우별로 이렇게 확연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뭐 이렇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배우들의 연기를 얼마나 잘하나를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죠. 사실 저는 연기 보는 재미가 제일 컸어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드라마 내내. 자, 감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김용훈 감독인데요. 그 전작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그 작품이 참 아쉬웠던 게 코로나 초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개봉을 해가지고 저는 이 작품 꽤 흥미롭게 봤어요. 시기가 좀 안 좋았죠. 예, 돈가방을 두고 한 8명 되는 인물들이 막 얽히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다면 이 마스크걸을 김용훈 감독이 연출했을까? 그러니까 이 마스크걸에도 인물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한 인물, 그러니까 김모미라는 역할을 또 1인 3역인 거잖아요. 3명의 배우가 한 명의 인물을 연기하고 그러면서 인물이 늘어나는데 인물을 이렇게 많은 인물을 그 굉장히 효과적으로 다루는 연출이라고 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돈가방을 벌어지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김용훈 감독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 원작 웹툰의 각색을 또 이 감독 본인이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신이 갖고 있는 장기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는지를 또 이제 각색에서도 드러낸 거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 회가 그 회 이제 그 주인공들 그 회에 이제 주목받는 인물들의 이름으로 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 회마다 그 컨셉에 맞는 미술이 또 달라져요. 그렇죠. 조명도 달라지고, 그리고 빛의 입자를 표현하는 이 방식도 달라지고, 확실히 이 미술 감독이 누굴까라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종류의 장면인데, 맞아요. 아니나 다를까. 유성희 미술 감독, 뭐 살인의 추억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한국의 중요한 작품들에 계속해서 그 미술을 맡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일례로 이 마스크걸에는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스크 중요하죠. 그렇죠. 그 마스크를 제작을 할 때 나나라는 인물이 김모미 B, 그러니까 현장에서는요 김모미 A, 김모미 B, 김모미 C라고 불렀대요. 예, 그래서 나나 배우가 두 번째 김모미를 연기해서 김모미 B인데 이 나나라는 인물의 마스크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 인물은 이 자신의 외모를 숨기고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그럼 나나 배우의 얼굴을 마스크처럼 만들어서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낸 게 또 유성희 미술 감독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 마스크걸이요, 저도 봤을 때 연출도 연출이지만 사실은 어떤 스텝이 맡았느냐에 따라서 이 극의 분위기라든지 정해지잖아요. 그럼요. 확실히 이 사람도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게 유성희 미술 감독 제가 말씀드린 그 분장에는 또 송정희 분장, 송정희 분장도 뭐 말한 대로 중요한 한국 영화들이 많이 나왔고, 또 하나 이 영화의 분위기를 잡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음악이기도 하잖아요. 장영규 음악 감독이 맡았거든요. 근데 그 저기 티가 빨리 나긴 하더라고요. 그 요번에는 좀 색을 많이 넣으셨어. 그쵸. 내가 했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도 그냥 만약에 제가 뭐 평론가의 역할이니까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한다면 욕망을 계속해서 드러내야 되는 작품이잖아요. 숨겼던 욕망을. 아마 그러니까 음악도 훨씬 더 눈에 띄게 그래요. 이게 내가 만든 거다.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준급의 스태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면은 볼거리도 그렇고 완성도도 굉장히 지금 때깔도 좋구나 하는 것까지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 타이틀부터 그렇죠. 이 타이틀 오프닝을 이제 그 우리의 이제 굉장히 친숙한 007 오프닝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이제 재료로 만든 거잖아요. 딱 티가 나긴 하는데 그걸 또 굉장히 창조적으로 잘 재활용해가지고 맞아요.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OTT 서비스에서 하는 드라마 보게 될 때 오프닝 나오는 시그널은
건너뛰기 많이들 누르잖아요. 저도 거의 건너뛰는데 그쵸. 안 건너뛰는 맞아요. 것들이 있지요. 맞아요. 옛날에 매드맨 같은 경우. 네네네. 그리고 좋은 거 꽤 많은데 마인드 갑자기 헌터. 또 생각나네. 마인드 헌터 좋고. 네, 그렇죠. 옛날에 롬도 좋았고. 네네네, 그렇죠. 이번 작품이 우리 지금 소개하고 있는 네, 마스크 걸도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참여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또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전 세계 1등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아직까지 그렇게 전 세계 1등은 아닌데 국내에서는 화제를 모으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노출과 잔인함 이런 부분으로 네네. 이제 약간 비판하는 기사들도 꽤 있어가지고. 네, 저도 보긴 했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비판일까? 근데 이제 그런 기사들이 먼저 많이 좀 올라왔더라고. 네. 그래서 조금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판 기사와 상관없이 이제 이 드라마가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완성도 면에서 보게 된다면 비판 기사는 좀 다른 인상을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좀 한번 보시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추천하는. 네네네. 네, 그런 드라마였어요. 네. 자, 오늘 OTT 신작으로 마스크걸 살펴봤습니다. 오늘 꽉 차게 네네.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허나운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